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16년 1회차 일반기기기사 재료역학 17번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일반기기기사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문제들에 대한 풀이 영상도 많이 올려드릴게요. 자, 바로 1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의 한쪽 모서리에 수직력 10kN 가해질 경우 그림에 위치한 A점에서의 수직응력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죠. 자, 한쪽 모서리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즉 단면의 중심에서 치우쳐서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는 편심 하중이라고 하죠. 단면 중심이 여기잖아요. 윗면의 단면 중심. 그렇죠? 이 중심에서 치우쳐서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편심 하중이라고 하죠, 이걸. 이 편심 하중에 의해서 단면 X축, Y축에 각각 편심 모멘트가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하면은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 제가 밑에다가 일단 그려놨는데 한번 대충 그리고 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윗면, 여기 단면에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거예요. 이 X축, Y축은 도심을 지나겠죠? 단면에. 여기가 중심, 도심이에요. 여기는 X축이고 여기는 Y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X축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기준으로 먼저 보면 편심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즉 이쪽 뒤쪽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X축 기준으로 단면이 뒤쪽으로 회전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겠죠. 뒤쪽 방향으로. 왜냐면 지금 하중이 여기 뒤에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X축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딱 보면 아시죠? 이거? 뒤에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려고 한다. 됐죠? 자, 얘가 X축에 발생하는 모멘트 mx라고 칠게요. 자, 그럼 mx 모멘트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모멘트는 하중 곱하기 거리잖아요. X축과 떨어진 거리를 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X축에서 발생하는 편심 모멘트 mx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 편심하중 10kN은 X축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죠?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만큼. 우리가 여기가 중심이잖아. 이 X축이 단면의 중심이에요. 그럼 요만큼은 얼마예요? 1의 반이겠죠. 여기 전체가 1이니까. 즉 0.5m가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 mx는 하중 곱하기 거리니까 0.5m 떨어진 거리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중 10 곱하기 0.5. 그래서 5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요 정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X축에 발생하는 모멘트는 뒤쪽으로 회전하려고 하죠.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니까 이 A점은 지금 여기 앞면에 위치되어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 앞면은 늘어나려고 해요. 늘어나려고. 왜냐면은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들리잖아. 이 면이 들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뒤쪽으로 회전하니까 이 면이 들린다고. 그래서 이쪽이 따라서 들린다고요. A점이. 그러니까 A점은 늘어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X축에 발생하는 모멘트에 의해서 A점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장이기 때문에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Y축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편심하중이 다른 색깔로 검은색으로 갈게요. Y축 기준으로 볼 거예요. 자, 편심하중이 이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Y축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모멘트가 발생하겠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를 누르니까 당연히 이 단면이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치우치니까 이 단면이 여기를 누르니까 얘가 이쪽으로 치우치려 그러니까 모멘트가 이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Y축 기준으로는.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MY라고 한번 해볼게요. Y축 기준으로 발생하는 모멘트이기 때문에. 자, 그럼 MI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하중 곱하기 거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Y축에서 이 하중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 거리를 곱해야 되죠. 즉 하중 곱하기 거리인데 이 하중이 Y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 중심이잖아.
여기 중심이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 2m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1m가 떨어져 있네. 즉 하중 곱하기 거리 10 곱하기 1m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반대기가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my는 10이라는 크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멘트는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라고 해. 그러니까 이 단면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회전하려고 하죠. 얘가 이렇게 들리고 얘가 이렇게 아래로 회전하려고 하잖아.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이렇게 돌아요. 내려갈라 그래? 올라갈라 그래? 그럼 결국에 A도 올라갈라 그래. 그쵸? 그래서 Y축에 발생하는 모멘트 MY에 의해서 A점에는 또 인장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겠죠. 됐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위에서는 제가 MX랑 MY는 그쵸? 편심화 중에 의한 모멘트로 발생하는 구피 능력이 A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쵸?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이 식을 쓸 거예요. 우리 요거 다 알잖아요. 굽힘 모멘트는 굽힘 응력 곱하기 단면 개수. 그래서 우리가 단면 개수하고 굽힘 모멘트만 알면 우리가 굽힘 응력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본 mx랑 my로 우리가 굽힘 응력을 구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편심화 중 P. 이 편심화 중 단독적으로 윗면을 압축하여 누를 때 발생하는 압축 응력을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편심화 중 P를 그냥 집중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누르고 있잖아요, 윗면을. 그래서 누르고 있으니까 압축이겠고, 그리고 윗면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윗면 단면적을 여기다 분모에다 써주시고 하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A분의 P가 기본적인 응력의 계산 방법이잖아요. 공식.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해집니다. 편심화 중 단독적으로 윗면을 누르고 있을 때 발생하는 압축 응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크기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압축이기 때문에 부호는 뭐겠어요? 마이너스겠죠. 됐죠? 됐죠? 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들을 다시 확대 그림으로 이해해보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윗면을 제가 확대해서 그려놨어요. 자, 편심화 중 10kN이 지금 한쪽 모서리에 치우쳐서 작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단면 XY축에 각각 모멘트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X축 파란색을 보시면은 파란색 축 얘가 지금 뒤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뒤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멘트가 발생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Y축 빨간색 축 기준으로 보면 이쪽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단면 얘가 이쪽 아래로 쳐주고 얘가 올라가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빨간색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썼던 식 있죠? 굽힘 모멘트는 굽힘 응력 곱하기 단면 개수. 그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굽힘 응력을 우리가 계산할 겁니다. 자, X축, Y축에서 발생하는 모멘트에 의한 A점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은 굽힘 모멘트에 의한 굽힘 응력이니까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굽힘 응력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요 공식이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단면이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단면 개수 Z는 6분의 BH 제곱이잖아요. 그 식에다가 우리 또 역수시켜갖고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모멘트가 두 개 발생하고 있다고. MX랑 MY. 그럼 두 개를 고려해야겠지, 당연히. 자, 얘는 지금 아까 전에 위에서 설명했듯이 MX에 의해서는 지금 A점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돌면은 얘가 늘어나려고 하니까 인장이죠. 마찬가지로 MY에 의해서도 이렇게 돌려고 하니까 늘어나죠. 다 설명드렸어요. 자, 결국에 MX, MY에 의해서 응력이 둘 다 인장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요거를 갖다 쓸 거야. 얘가 응력 공식이죠. 그래서 mx랑 my 둘 다 고려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모멘트에 의해 발생하는 굽힘 응력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편심화중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압축 응력,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그 압축 응력은 그냥 윗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중을 윗면에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압축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더한 게 A점에 작용하는 최종적인 응력 값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B 폭과 H 높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항상 제가 여기 위에다가 그림 그려놨죠. 항상 축을 수평 기준으로 놓고 바라보았을 때 그때의 가로가 폭 B가 되고요. 세로가 높이 H가 됩니다. 즉 Y축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다른 색으로 Y축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직으로. 얘를 수평으로 놓았을 때, 그쵸? 이때 우리가 수평으로 놓고 바라보았을 때 이 가로가 폭이 되고 세로가 높이가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요거 mx는 우리가 지금 이미 축이 수평으로 놓아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BH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돼요. 딱 보면 그냥 수평이니까 얘가 지금 B가 되겠고 얘가 그냥 높이가 되잖아요. mx 우리가 요거 구할 때는. 그쵸? 근데 y 구할 때는 우리가 수평으로 요거를 뒤집어 가지고 요렇게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h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고요. 폭이 B가 1이 되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항상 수평 기준으로 놓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B랑 H 선정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그냥 다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6 곱하기 mx는 아까 우리가 얼마라 그랬죠? 얘잖아, 지금 x축에 작용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거 하중 곱하기 x축과 떨어진 거리라 그랬죠? 자, 0.5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0.5 곱하기 10이니까 5가 나오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지금 x축은 이미 수평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보고 하는 거죠. b 얼마? 2가 되겠고요. 그래서 2, 높이는 1이 되네요. 1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6 곱하기 my는 얘잖아. 즉 하중 곱하기 거리인데 y축 떨어진 거리 이거잖아요. 자, 떨어진 거리는 2m의 절반이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1, 그래서 10이 되네요. B는 이렇게 보셔야 되죠. 수평으로 놓았을 때. 그래서 B는 1이 되고요. H가 2가 되네요.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분의 P죠. 윗면의 단면적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래서 2가 되고요. 하중은 얼마? 10이잖아요. 요거 총체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자, 30을 2로 나누니까 15. 60을 4로 나누니까 15. 그 다음에 빼기 5. 결국에 플러스 2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 최종적으로 플러스니까 A점에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응력은 인장 응력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결국 그냥 1번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됐죠? 좀 제가 막 그림이 좀 난잡한데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느라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이해 못하신 분이 계실까봐. 됐죠? 자,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죠. 바로 유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풀어볼게요. 자, A점에 작용하는 응력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위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굉장히 쉽게 풀릴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보면은 편심화중이 작용하고 있네요. 왜? 단면 중심에서 치우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윗면에는 무조건 X축, Y축이 있을 거고요. 이 X축, Y축에 각각 모멘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X축 먼저 바라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뒤쪽을 누르고 있네요. 그러면 X축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겠죠. 뒤쪽을 눌렀으니까 당연히 뒤쪽 방향으로 돌려고 하겠죠. X축 기준으로.
당연한 거죠. 그쵸? 얘는 mx고요. 자, mx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 하중 곱하기 거리인데 그 하중이 x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저기 나와 있네. 0.3이라고. 즉 100 곱하기 0.3 하면 되겠네. 하중 곱하기 거리니까. 즉 mx는 즉 x축에 작용하는 모멘트 mx는 30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y축 기준 볼게요. y축은 요 빨간색이에요. 요길 누르고 있어요. 오른쪽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을 누르니까 당연히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겠죠. 얘가 my겠네요. 자, 똑같아요. my 모멘트도 그냥 하중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래서 하중이 y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0.5의 반이잖아요. 0.25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100 곱하기 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만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편심하중 단독적으로 작용할 때 지금 윗면에 편심하중이 작용하는데 집중하중으로 보셔가지고 단독적으로 작용할 때 그 단면을 압축해서 누르잖아. 그것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압축이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나중에 A분의 P 해서 마이너스 이 압축력까지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럼 A점에 작용하고 있는 능력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까지 있겠고요. 마지막에 하중이 단독적으로 윗면에 작용하고 있을 때의 압축 응력까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편심 모멘트에 의한 구피 응력 값도 플러스인지 한번 다시 볼까요? 뒤쪽으로 회전하려고 하죠. 이 파란색 X축에 대한 모멘트.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니까 여기 단면이 들리잖아. 그러니까 A점도 늘어나려고 하지. 그래서 인장 맞네요. 그래서 플러스 맞고요. 이 파란색 모멘트 MY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쪽 면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늘어나려고 하겠지. 같은 동일선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됐죠? 그럼 얘도 플러스 맞네요. 얘는 아예 짓누르는 거니까 압축이 맞고요. 자,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6 얼마야? 6 곱하기 mx 아까 구했네요. 30. 됐죠? 자, BH 수평으로 축을 놓아서 바라보았을 때 그때가 가로가 폭이 되고 세로가 높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X축은 이미 수평으로 놓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얘가 폭이 되는 거죠. 0.5가. 그래서 0.5 곱하기 높이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6 곱하기 my 얼마? 25라고 구했네요. 지금 Y축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놓아져 있네요. 그렇죠? 얘를 수평으로 보았을 때 가로가 폭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폭이 되는 거예요. 1m가 폭이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1이 되고요. 그리고 요게 높이가 되는 거죠. 0.5가. 0.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P예요. 윗면의 단면적 얼마? 하중이 지금 윗면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윗면의 단면적을 사용하셔야겠죠? 얼마? 1 곱하기 0.5. 그래서 0.5가 되고요. 하중은 얼마? 100이 되네요. 요거 다 계산해 주시면은 A점에 작용하는 최종적인 응력 값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거 이 정도는 뭐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볼까요? 180을 0.5로 나눠야 돼. 360이 나오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150을 0.25로 나눠야 되네. 즉 4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4가 곱해지겠네. 그쵸? 150, 600이 나오네요. 됐나요? 그리고 빼기 200이네요. 그럼 결국에 960 빼기 200이니까 760이 나오겠네요. 플러스네요. 플러스니까 최종적으로 A점은 인장 능력이 작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느라 길어졌지만 지금 이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바로 머리에서 이해되셔서 금방금방 푸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도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